한글학회는 한글과 우리말을 연구하는 학술 연구 단체이면서 우리 말글을 지키는 민족운동, 애국운동 단체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 텐데 우리 말글을 지키고 맞춤법 만들고 국어사전을 만들다가 일제시대 조선학회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학회를 연구한 학자와 후원하는 분들 모두 경찰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분까지 있는데, 해방됐을 때 우리말 도로 찾기, 일제가 못 쓰게 한 우리말을 찾아 쓰자는 운동도 했고요. 일본말 안 쓰기, 또 일본 한자말 안 쓰기, 그래서 우리말 살려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일본 식민지 교육 지식인들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못했습니다. 북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을 많이 찾았었는데 남쪽은 일제가 길들인 일본 한자말 전문용어, 학술용어, 행정용어, 법률용어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말, 우리 글이 사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한글학회 안에 한말글 문화협회를 만들고 한말글 문화협회에서 우리말 살리고 빛내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미국말 영어를 마구 써가지고 우리 말글 사리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한글학회가 옛날 맞춤법도 만들고 학술, 우리 말 사전도 만들고 이런 것도 했지만은 우리 한글학회, 그러니까 한글운동 차원에서 한글 단체들이 한글날 국경일 운동을 했죠. 그래서 국경일로 만들었고, 근데 국경일 하면은 공휴일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돼요. 그래서 공휴일도 다시 20여 년 만에 만들었고요. 또 우리 한글학회가 중심이 돼서 한글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한글 박물관도 지켜했고, 또 서울시의 한글 마루지 사업이라고 해서 한글 역사 문화 유적지를 개발하고 관광지를 만드는, 그래서 조선학회 아까도 말씀드린 33분이 한징 이은자 선생님은 일본 고문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도 그 고마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한글을 지키고 우리 말을 살려서 우리가 이렇게 고맙게 쓰게 됐는데, 그래서 정부의 서울시에 얘기해서 한말글 수호 기념탑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그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나라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국민들이 존경한다면서 어디서 나은지도 몰라요. 다른 더 근래 오늘 대통령 생가는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복원하면서 최고 우리나라 훌륭한 존경하는 지도자는 길가에다가 그냥 신문지만한 표지석이나 만들어 놓고 해서 세종대왕 나신 거 찾자는 거. 또 광화문 현판, 한글 현판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말글 문화협회는 다시 한글 현판을 달고 세종 정신과 한글을 빛내서 우리나라를 일으키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문화를 민족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 소통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 문화와 우리 한국어, 특히 이제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거는 아마도 그 독특한 문화, 특히 생동감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을 이렇게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이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쉬운 문자이면서 저는 아름다운 문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들어본다면은 이미 뭐 K-팝이라고 해서 방탄소년단 BTS죠. 또 이 여성 걸그룹 카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한국
드라마, K 드라마라고 하는데 뭐 대장금이나 별을 그리다, 사랑이 뭐길래, 뭐 태양의 후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방송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글과 한국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어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또 배우고 있는지를 좀 통계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과와 한국 학과가 약 850여 개가 있고요. 한글 학교는 2천여 개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원하고 한국 학교는 약 70여 곳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원도 40여 곳이 있고요. 세종학당은 지금 84개국에 244개가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수만을 넘어서 지금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그 토픽이라고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한 해에 35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라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 한국 사회나 세계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말 좋은 문구가 있는 그거를 한글로 새겨서 옷을 입고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하기 아니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면서도 그 친구들이 그런 옷을 입었을 때 굉장한, 우리가 몇 번 외치는 것보다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가서 2008년도, 2009년 초에 왔는데요. 전 놀랐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 한문, 중국 말, 문화 배우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학생들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 한국어를 알리는 사업을 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도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세종학당이라는 간판을 거기서 처음 2007년도에 제가 달았습니다. 중국의 학생들이요, 한국학과가 우리가 500명이었는데 그게 또 왜 이렇게 많으냐면은 2년제 전문학과가 한 10반까지 있어요. 배우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중국은 또 상당히 더 자유분방해요. 과를 그렇게 많으면 만들어 많이. 그렇게 한 500명이 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1000명으로 늘었어요. 처음에는 전문부까지만 있었지만 그 뒤 4년제도 만들고. 진짜 이제는 세계를 한국어, 우리 문화가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에 건의하고, 그래서 세종학당도 만들고 한글 박물관도 다 만들고. 제가 몽골에 2018년, 19년 저도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 한국학과는 정원이 40명이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항상 넘쳐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간 제가 거기서 가르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지금 몽골 학생들이 한 8천여 명이 지금 와 있어요. 지난 스승의날에도 몇 명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는데, 몽골에서도 한국어가 대단한 열풍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가리켜서 이제 몽골 말로 솔롱고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직장에 취업을 하면 자기네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솔롱고스는 무지개가 뜨는 나라입니다. 문화 용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만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이 정부 부처 행정 용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든 또 정책 용어가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합니다만 금융 용어라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의학용어, 이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가령 행정용어 같은 경우에 우리 마을을 두고도 어렵게 데이케어 센터, 매니페스토, 템플 스테이, 포트홀, 킬러 콘텐츠, 과연 이런 말들을 얼마나 알아듣겠느냐. 제가 이걸 우리말로 고쳐본다면은, 데이케어 같으면은 돌봄터, 특히 노인들한테 이 말을 쓰는데 데이케어 센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이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계속 이 매니페스토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템플 스테이, 절 체험하면 돼요. 이걸 꼭 그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포트홀, 요거는 이제 땅꺼짐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포트홀을 못 쓰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용어를 또 하나 또 가져와요. 싱크홀이라고 또. 그거나 땅꺼짐하면, 아니면 도로 파손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쉬운 말들을 안 쓴다라는 거죠. 킬러 콘텐츠. 저는 뭘 죽이는 줄 알았어요, 킬러라고. 이게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정책 용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드림 스타트. 아까 이제 우리가 꿈 얘기했는데, 희망사업, 꿈사업,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꼭 드림 스타트라고 해야 되는지. 마더 세이프? 이게 이제 임산부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굳이 마더 세이프란 말까지 써야 될까? 임산부 보호 정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음 풀어넣어. 이건 서울시가 한 건데, 마음이 엄마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영어에서 그게 이제 마음을 떠오고, 풀어넣는 엔터프로너에서 나왔는데, 여성 창업 지원금이거든요. 돈이 한 1,000억이 있었는데 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요. 굳이 이것을 마음 풀어넣으라고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저런 거 한번 보세요. 오픈 프라이머.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정부 기관에서 이런 거 오픈 프라이머를 하는데, 국민들을 참여해서, 특히 이제 뭐 사법기관 같은 데서 국민 참여 재판이라든가 이런 말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꼭 어렵게 쓰는 거예요. 아주 나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부산시 동래구에서 있었던 건데, 달맞이기라는 좋은 말을 영어를 쓰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문텐로드, 문이란 건 다리고 텐이란 건 선텐의 텐, 로드는 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거 항의까지 했습니다. 달맞이길로 돌아가자. 얼마나 좋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금융용어. 저 이거 많이 항의도 했는데, 방카슈랑스, 그 다음에 아웃소싱, 모기지론, 로스컷, 배드뱅크. 과연 몇 개나 알아듣겠어요? 저도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가령 방카슈라는 것은 은행에서 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냐면, 이런 것은 은행 보험제도라든가, 예, 그렇게 한다든가. 아웃소싱은 우리가 이제 외주를 주는 건데, 그 외주 사업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기지론. 이 모기지론이 저는 무슨 생명하고 관련된 줄 알았어요. 모기지론이 바로 말하자면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좋아요. 서양에서 이 모기지론이 나왔을 때 집을 담보로 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갚아라는 뜻에서 모기지론이라는 것 같은데, 요새는 이게 20년, 30년짜리가 아니고 5년짜리, 10년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것이 훨씬 좋고, 지금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하다가 조금 더 나이가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노스컷. 이거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오는데, 잘 만든 말이에요. 손절매. 손해를 보면서도 이거를 가입한다는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용어들 저는 노스컷 같은 거 우리가 쓸 용어가 아닌데 그쪽에서 쓰고 있고, 배드뱅크라고 해서 저는 나쁜 뱅크인 줄 알았어요. 나쁜 은행인 줄 알았어요. 나쁜 은행이 아니고, 배드뱅크는 말하자면 자기가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은행이에요. 이렇게 가야 이게 우리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의학용 한번 볼까요? 늘 저는 진단서를 받을 때마다 불만이 많아요. 가령 암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캔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병의 일종입니다만 신경증인데 히스테리, 그리고 그 다음에 신드롬, 우리가 증후군이란 말도 있거든요.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패닉. 패닉은 이제 의학용어에서 일반 용어로 넘어왔어요. 공황 상태가 왔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이게 외래어라고 쓴다면 알레르기로 가야 될 텐데 그냥 알러지로 가요. 이게 과민 반응입니다. 과민 반응.
피부라든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그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유행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팬데믹, 엔데믹 아십니까? 팬데믹은 대유행인데 그럼 엔데믹은 뭐냐? 이거는 일종의 보면은 일상을 회복해주는 하나의 풍토편 같은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찾아서 쓰고 알리면 좋은데 그냥 그대로 외국어를 갖다가 외래어처럼 쓰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예. 그게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게 302번째. 네. 근데 지금 두 번째는 예. 그 예전에 오래전에 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다가 최근에 또 다시 시작했는데 아무튼 승강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 번이라도 보면 그게 뭐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것보다 안으로 퍼져서 그리고 한글 혈관에 있다는 것에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시우말 사전이 깊고 더한 시우말 사전에서 그동안에 시대에 따라서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67년에 우리가 한글학회에서 낸 건데 이건 70년대에 다시 찍은 거고 이거보다 더 작았어요. 처음에 67년에 낸 거는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왔는데 뭐 자연스럽게 좌감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이제 노력들이 60년대만 해도 그냥 의식이 없이 그냥 일본말 그대로 들어와서 쓰는 게 많았고 특히 여기에는 어려운 한자말이나 여기서 들어온 그 일본말 위주로 많이 우리말로 고쳐서 쉬운 말을 쓰자 하는 걸 이제 사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 여기에 고쳐놓은 것들이 지금 많이 고쳐서 쓴 것도 있지만 그 인식의 변화가 없이 뭐 어색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 바뀐 것도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요지 하는데 그걸 이쑤시개로 바꿔놓는데 그거는 지금 요지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속인이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새속인 하면 좀 얼른 떠오를 텐데 속인 그러면 보통 사람 했는데 지금은 뭐 속인이란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젊은 세대도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예를 들면은 나체 한자 말이라면 더 좋아하고, 예? 누드라면 더 고급스럽게 생각하고, 알몸이라고 하면 얼마나 다 알아보기 좋아요. 우습게 보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할까 언어 사대주의. 우리 것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정신 개조운동, 그 잘못된 생각 마음을 바꾸는 걸 해야 된다. 그 바탕에서 또 아까 우리 최용기 박사 말씀하셨는데 쉬운 우리 말이 있는데 알려줘도 안 써요. 자꾸 그걸 써요. 이건 솔직히 바보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때 길든 일본 한자말 전문용어 행정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일 때 자기 말로 바꿨잖아요. 그거 우리 이제는 우리말로 일본 한자말도 중국 한자말도 또 그 서양에서 들어오는 전문용어 우리말로 바꾸어야 돼요. 그걸 특히 정부에서 정책으로 해야 돼. 그래서 알려줘야 돼. 그런 일을 같이 해 나갈 때 우리 말이 살고 얼도 살고 나라가 잘 될 거다. 저는 이 당위성 문제, 우리 말을 써야 되는 당위성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는 우리 민족 정신을 확립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것을 우리가 찾는 건데요. 이 언어가 어떤 민족의 정서,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혼과 어를 담고 있고 문화 속에도 이 혼과 어리 담겨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사상가 한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국 사람인데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를
줄 수는 있지만 섹스피어는 줄 수가 없다. 그건 뭐냐? 섹스피어가 쓴 작품, 또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한 한국 문학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한국인이 한글로 한국을 배경으로 써야 이게 진정한 우리 문학 작품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우리 민족 정신을 확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게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민족 문화를 발전하려면 역시 우리 글로, 우리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민족 문화가 발전하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을 문화 선진국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이제 작품에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것을 더 아끼고 우리 것을 더 알리는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글을 통해서 우리 것을 더 많이 알리는 이런 운동을 좀 아까 지금 뭐 말다듬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펼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우리 말로 이렇게 바꿔 쓰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 문화나 사회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한자를 쓰기 싫은데 정화 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 것을 많이 쓴다면 다시 말해서 언어가 그 민족의 사고를 규제하고 또는 통제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것보다 한국어를 써야 우리 말이 더 깨끗해진다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북한 학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도 그 정상회담에서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북한 학자들이 그래요. 남쪽 말은 온통 잡탕말이 됐다. 얼굴이 제가 얼마나 붉어졌는지 따갑더라고요, 이게. 자기들은 일종의 주체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글은 이제 조선글이라고 하거든요. 한글이란 말 안 쓰고 있어요. 이 조선글을 다듬고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 남쪽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다듬기를 한 거를 특별히 그 내용들을 이건 이렇게 해서 다듬었으니 이렇게 씁시다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제작해서 하면 특별히 어느 특정 장소에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널리 알리면 여러 사람들이 좀 의식적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민간단체에서 한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득권 세력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국민들하고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세모꼴 좋은데 이걸 삼각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름씨 좋은데 명사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하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이제 국어정책과에 있으면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했던 백이동 관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시절에 저하고 같이 뭔 일을 했냐. 문화재 용어를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자. 그래서 가령 이런 거예요. 마연토기. 마연이라는 게 갈다라는 거거든요. 간토기. 그 다음에 무문토기. 무문토기는 무늬가 없으니까 민무늬토기. 그 다음에 적석총.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적석총? 돌무지 무덤이지.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 다음에 각지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씨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씨름도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이걸 일반인들도 안 쓰고 학자들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이동 관장하고 저하고 그때 당시에 이런 용어를 해서 지금 이 문화재 용어는 자리를 잡았어요. 반대로 의학 용어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백상호 교수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있는 정인혁 교수하고 이거를 해서 의사국가고시에 순화한 말을 이분들이 계실 때는 썼어요. 근데 다시 지금 이게 어려운 한자 말로 갔어요.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이따 한자 이야기해주면 가령 예를 들면 목뼈 하면 되는데
경추 이러는 거죠. 응? 무릎뼈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슬개골.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물집 하면 되잖아요. 수포.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굉장히 저는 이거 좀 좋게 봤는데, 포유류,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옵니다. 포유류를 젖먹이 동물, 저는 젖먹이 짐승까지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고, 수생동물을 물살이 동물. 아, 좋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오늘 기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QR코드. 이건 이제 저도 같이 참여했던 정보문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 한자를 쓰면 이제 좋다라고 해서 지금 쉬운 말을 두고도 계속 한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그 사례 한 몇 가지를 더 들어볼게요. 농업 용어에서 우리가 거름 준다. 이걸 갖다 시비 그러거든요. 시비 거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위조. 어려운 한자 말인데 이거는 시들다는 뜻이에요. 시들다. 그 다음에 도복. 쓰러진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이 농작물들이 쓰러지잖아요. 이걸 도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얇게 심는다를 천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진짜 기침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농업 용어들도 농어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 이런 운동도 펼쳐야 되고, 우리 일반 생활 용어 좀 볼까요? 제가 이제 고치면서 성공한 사례가 저런 게 있어요. 방금 이제 그 재테크라 이게 일본식 용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우리가 대합실, 이걸 우리 국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지방으로 고쳤어요. 전 철도청이 다 마지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그 다음에 담합, 우리가 이걸 짬짬이로 고쳤어요. 짬짬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은익이다, 양생이다, 비산이다, 이렇게 어려운 한자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기득권들이 자기네 어떤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서울대 총장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말 여기저기 한말글 문화협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집무실 이름을 공모한다고 하길래 토박이 말로 지어서 이런 잘못된 국민의식을 바꿀 좋은 기회다 해서 건의도 하고 엄청 했는데 이 좋은 기회를 못 살려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살아야 결에도 살고 모든 정책이 쉽거든요. 교육도. 그러면은 그때 한번 딱 우리 토박이 말로, 내가 옛날에 하나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62년도 3년도 정권을 잡고서 한글로 만든 교과서를 한자 혼용으로 바꿨어요. 이 일본 사람들 따라서 그거 아니다 해서 우리 국어운동 대학생회가 한글학회가 그 잘못을 얘기를 하니까 한글을 살려 쓰는 정책을 폈잖아요. 난 이번 기회에 이게 집무실을 옮기면서 이거 하늘이 또 준 좋은 기회다. 그래서 건의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툭하면 영어를 또 쓰더라고요. 이거요. 이제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우리말 살려야 되고, 교육도 또 어떤 여러 가지 문학 작품도 좋은 게 나오려면은 쉬운 우리말 글로 써야 돼요. 그 집무실을 쉬운 우리말로 이름을 하나 지면은 얼마나 그 영향이 큽니까? 좋은 기회를 못 살리고 있는데, 이제라도 광화문에 한글에 태어난 현판은 한글로 쓰고, 집무실 이름 아직 다시 짓는다고 했어요. 우리말로 지키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사는 길이고, 대통령도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되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니까 아주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예. 올바른 문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 4대 원칙, 아까 우리 김 국장님께서 이제 외솔 선생님 예를 들었는데 이걸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분 이야기하고 일치가 되는데, 저는 첫째, 순수 우리말을 쓰자. 두 번째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 세 번째는 바른 우리말을 쓰자. 네 번째는 고운 우리말을 쓰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을 다시 좀 부언 설명한다면은
이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성, 우리말을 다듬어가자. 아까 대표님도 우리말 다듬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말이 깨끗해진다. 순수성을 찾자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규범성을 찾자라는 건데 이제 쉬운 우리말을 쓰는데 우리말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벤트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 잘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전통성이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쓴 말들, 항사란 말이 있는데 왜 이걸 이벤트라고 하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우리 말에 맞게 통일성 이런 것도 찾는 거고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우리 말을 알차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문화도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알차게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을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고운 우리말인데 언어에도 경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말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야 되는데 우리말의 합리성을 찾아주자. 이게 바로 고운 우리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 혼과 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신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4대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운동을 펼쳐가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종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한글을 창제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저기 김수롱 선생님 책도 저기 있는데 혁명적이었다. 그만큼 그때 소통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 우리말도 쉬운 말을 쓰기 위해서 저는 소통과 배려를 좀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쉬운 말을 쓰면은 우리가 소통이 잘 돼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